오늘 리뷰할 논문은 2024년에 뉴스에 발표된 XMIL Insightful Explanations for Multiple Instance Learning in Histopathology입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논문의 어떤 주제인 MIL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IL은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묶인 하나의 백에 인스턴스 레벨이 아닌 백 레벨의 라벨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들의 개수는 백마다 각각 다를 수 있고 학습 시에 백의 라벨만 주어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weakly 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이 MIL의 핵심적인 가정인데 백 안에 양성인 인스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백 전체가 양성이라는 가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 논문 프레임워크의 어떤 철학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라도 양성이면 그 전체가 양성이라는 게 인스턴스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거나 특정 인스턴스가 오히려 그 음성의 근거가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나올 논문의 프레임워크로 좀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L은 주로 그 병리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작은 패치 단위로 자르고 피처 익스트랙터로 그 각 패치들의 벡터를 추출한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벡터들을 모두 합치고 그래서 헤드가 프레딕션 헤드가 최종적으로 예측을 출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패치 하나가 인스턴스고 슬라이드 전체가 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어그리게이션 부분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MIL 모델이 세 부분을 나누는데 여기서 논문이 설명하려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 어그리게이션 부분이고 모델이 여러 패치들끼리 어떻게 비교를 해서 하나의 예측에 도달하게 되는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단 기존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던 대표적인 모델로는 먼저 텐션 MR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각 패치 피처를 신경방에 통과시켜서 패치별로 점수를 매기고 정교화를 해서 가중치를 얻게 되는데 이 가중치로 패치들을 가중합을 한 게 백 전체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값을 그대로 패치별 중요도로서 사용을 해왔는데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스트렝스 MIL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를 토큰으로 보는 좀 투 레이어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셀프 어텐션으로 모든 인스턴스상의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하고 클래스 토큰에서 백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그 두 모델이 모두 좀 보편적으로 기존에 널리 사용이 되어 왔던 모델이지만 이 모델들 모두의 그 어텐션 값만으로는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더 나은 설명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논문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 설명력이 왜 중요한지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모델이 진짜로 병변 부위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건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병리 모델 같은 경우는 아티팩트나 어떤 염색의 차이 같은 그런
주요하지 않은 부분, 엉뚱한 부분을 학습하기가 쉬운데 설명력 설명 부분을 보면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아직 알려지지 않는 어떤 패턴이나 연관성도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하면 병리처럼 그런 고위험의 임상 환경에서는 설명이 얼마나 충실하냐가 모델의 신뢰성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지적하고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옆에 피규어를 보시면 이 피규어는 그 HPV 감염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의 그 히트맵을 네 가지 방법 모델로 비교를 한 건데 두 번째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그, 그,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게 논문이 제안하는 그 모델인데 이 모델만이 양성의 근거랑 음성의 근거 두 가지를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좀 모델이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 MIL 설명 방법의 한계점들을 좀 보면 아까 기존 모델 두 개 설명드리면서 언급했었던 어텐션 스코어가 있는데 양성, 음성 같은 그 클래스별 근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외에도 기울기 문제라거나 뭐 계산량이나 상호작용 반영 측면에서의 한계를 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 이 문제들이 한계로서 잔존을 하고 있는지는 그 병리 데이터 자체에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가 그 원인이면서 동시에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스의 모호성이 있는데 패치 하나의 정보는 좀 제한적이고 노이즈가 섞여 있을 수 있어서 패치 수준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클래스별 근거가 공존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백 안에 여러 클래스를 지지하는 근거가 공존을 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모델이 이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스턴스 간 상호작용이 있는데 인스턴스들끼리 같이 고려를 해야 함께 이 인스턴스를 모두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신뢰성이 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그런 MR의 기존 형식은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것도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좀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인 XMR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MR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인스턴스가 그 백 레벨에 주는 그 맥락 인식 점수로 문제를 재정해야 하는 건데 그 먼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표준 MIL에서는 양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백 자체가 양성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어 그런 병리에서는 좀 패치들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때문에 XMIL은 이런 규칙을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하게 두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XMR에서 사용하는 함수 A이고 두 번째가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백 X랑 라벨 Y가 주어질 때 그 안에 특정 패치인 XK가 정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수로 매겨서 이걸 EK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입력이 세 개로 그 백 전체가 X 라벨이 Y 그런 추정을 해야 되는 대상인 패치 XK로 세 개인데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하는 이유는 해당 패치 하나만이 아니라 해당 백의 맥락 안에서 이 라벨에 대해 이 패치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패치 레벨의 라벨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점수를 매긴 데 있어서 그 점수 2의 그 속성에 맞는 설명 방법으로 이를 추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면 첫 번째로 맥락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 특정 고려 대상의 특정 패치의 근거 점수 2가 다른 인스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양성, 음성의 그 클래스의 근거인데, 양성이나 음성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2가 0보다 크면 지지를 한다는 거고, 0이면 그 결과가 무관하다는 거고,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수치에 대해서 동일한 부호 안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이 크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근거 점수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 LRP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방식은 조금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모델이 출력한 출력값을 각 그 입력이 기여한 비율대로 처음 입력층까지 거꾸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비율대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모델이 어떤 패치를 보고 양성 뭐 0.9 이런 점수를 냈으면 그 0.9라는 값을 그 각 패치가 기여한 만큼 패치에게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서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 양을 릴리번스 관련도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력층에서 시작해서 한 층씩 좀 입력 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패치까지 도달을 한 그 관련도가 그 패치의 기여도가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좀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뒤층의 릴리번스를 그걸 만드는데 각 뉴런이 기여한 비율대로 앞층에 나눠준다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수식이고요. 여기서 보존 원리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그렇게 관련도를 쪼개서 거슬러서 나누는 과정에서는 총합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패치 기여도를 다 더하면 아까 모델 출력 값인 0.9랑 동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또, 이 방법의 핵심은 좀 층의 종류마다 기여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가 다르다는 점인데, 이걸 정해주는 게 프로파게이션 규칙이고, 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텐션 층을 위한 AH 룰이 있는데, 이게 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MIL 모델의 핵심이 코어가 좀 어텐션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AH 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어텐션 층에서 관련도인 릴레번스를 어떻게 나누냐는 게 AH 룰입니다. 먼저, 그 어텐션 출력이 이 수식처럼 YJ는 시그마 KPKJ 곱하기 ZK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출력인 YJ가 여러 패치 임베딩 ZK를 어텐션 점수인 PKJ만큼 가중합을 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PKJ는 J를 만들 때 패치 K에 얼마나 주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AH 룰은 릴리번스를 거꾸로 흘려보낼 때 이 어텐션 점수인 PKJ를 좀 고정된 상수값으로 취급을 해서 릴리번스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면 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H 룰을 적용하면 나오는 결과는 패치가 양성, 음성, 중립 이런 식으로
분리가 하나로, 네, 양성, 음성, 중립 중 하나로 식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텐션 스코어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라서 뭐 여기에 주목을 했다나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설명만 할 수가 있었는데 어, 이 렐레번스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패치가 정답을 지지하면 양수고 반박을 하면 음수고 무관하면 0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초반에 좀 보여드린 그 피규어의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치 하나의 그런 최종 근거 점수 2가 패치에 도착할 릴리번스를 모두 합쳐서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패치에 도착할 릴리번스를 모두 합친 게 근거 점수인 2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인 거이고,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엠니스트라는 인공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데 왜 인공 데이터를 썼냐면 실제 병리에서는 어떤 패치가 진짜 그게 근거인지 그런 라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먼저 만들어서 검증을 해본 해본 것입니다. 실험 설정은 엠니스트 숫자 이미지를 인스턴스로 쓰고 한 백에 30장씩 담아서 일단 30장씩 담고 이전에 정의한 그 속성 중에서 양성, 음성 근거랑 맥락 민감성 두 가지를 시험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태스크는 3개인데 이 파스 네그는 그 양성 숫자랑 음성 숫자의 개수를 세서 비교를 하는 과제이고 어제이스트 페어즈는 한 숫자의 의미가 옆에 어떤 숫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맥락을 좀 강하게 요구하는 태스크입니다. 평가는 AUPRC2로 하는데 양성 인스턴스에는 높은 점수, 음성 인스턴스에는 낮은 점수를 제대로 매핑을 해서 줬는지 측정을 하는 지표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정답을 잘 맞힌 게 되고요. 그 결과를 보면 표에서 맨 밑줄 테스트 AURC는 모델 자체의 성능이고 그 아래가 각 그 설명 방법의 AUPRC2 점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모델인 XMI-LLRP가 거의 모든 설정에서 최고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텐션의 경우에는 거의 랜덤 수준이고 싱글은 맥락이 필요 없는 그 파스네그 태스크에서는 잘 하지만 맥락이 필요한 태스크에서는 패치를 하나씩 따로 보기 때문에 맥락을 반영하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인공 데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좀 코어 속성인 양성, 음성 부분이랑 맥락 능력이 검증이 됐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실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패치단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채점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 대신에 그 페이스풀니스하고 충실성으로 채점 방식을 변경해서 보게 됩니다. 이 충실성이라는 게 설명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패치가 정말 모델이 중요하게 사용한 패치랑 일치하는가를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법,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설명이 중요하다고 한 패치부터 차례로 이제 제거를 하면서 제거를 했을 때 예측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패치 잘 골랐으면 예측이 당연히 이걸 뺐을 때 예측이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AUPC 값으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AUPC가 낮을수록 더 충실성 높게 작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4개인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설정을 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결과를 보게 되면 음, 모든 그런 모델에서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낮은 AUPC로 좀 최고 충실성을 가집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상에서 봐도 그 빨간색 선이 논문의 모델인데 예측 확률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계속 언급했던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설명력이 실제로 기여를 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모델이 틀린 판단을 한 사례에서 어, 그 히트맵을 봤을 때 XML LRP가 그 경계에는 그 종양 경계에는 양성의 근거가 있지만 내부에 더 강한 음성 근거가 있어서 음성으로 판단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컬러 구분이 되기 때문에 히트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왜 틀렸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가능하고 짚어낼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기여하는 바 세 가지는 MIL 설명을 해석하는 그런 첫 형식화를 제시를 했고, XML LRP가 새로운 소타임을 보였고, 좀 어려운 과제에서 그 전문의가 아까 보여드린 사례처럼 좀 어떤 세밀한 인사이트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되는 좀 최초의 방법이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연구에서는 배그가 단위가 어떤 거예요? 혹시 단위라는 게, 음, 어떤 걸 대상으로 배그로 잡고 있는지. 아, 그게 병리 슬라이드 하나를 100으로 하고, 그 슬라이드를 이제 패치로 잘게 쪼갠 게 그 인스턴스인데, 보시면 그냥, 네, 이 슬라이드 하나 자체가 100이고, 얘를 좀 패치로 256 바이 256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달라서 그게 인스턴스로 정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연구에서는 배그 하나를 한 가지 라벨로 다 밀어버리는 게 문제점이었고, 여기에서는 양성이랑 음성 특징을 구분해내는 게 여기 연구의 기요점인 건가요? 네, 완전 코어하게, 네, 완전 코어한 그런 하나의 컨트리뷰션을 꼽는다면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단순히 모델이 어디, 기존에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어디에 집중했냐 정도를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어, 그 확률값이 아니라 단순한 그 확률값이 아니라 양성 그, 어, 아웃풋을 아웃풋을 지지를 하는 지지를 하는 음, 지지를 하는 부분이냐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설명력 부분에서 기여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